자, 세 분 모시고 김건희 특검 주요 수사 내용 짚어보려고 하는데 김승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박은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좀 얼굴 좋아지셨네.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매일매일 얼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 보니까. 자, 김승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도 함께 모시고 세 분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얘기를 박주민 의원이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혹시 시간 내에 도착 못할 것 같으면 전화 연결로 해주세요. 자 3대 특검 중 오늘은 김건희 특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수사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이거 뭐 하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로 있을 때 통과시킬 때는 11개였는데 16개가 더 됐더라고요. 늘어났죠. 네. 이 중에서 늘어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가지는 꼭 우선순위로 다뤄야 돼. 세 가지. 네. 16가지긴 한데 예. 이제 판사 출신으로 혹은 의원으로 지켜보면서 요 세 가지는 꼭 다뤄야 된다. 뭡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그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인사 개입, 예. 아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예.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3억 6천을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선거 비용의 200분의 1인 2억 5천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월 3일 전까지 기소가 돼야 됩니다. 아하. 예, 대통령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고 공소시효 때문에. 4개월 남았는데 오케이. 파면이 4월 4일이니까 8월 3일 전에 기소를 시켜야 되고요. 근데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통계 조작, 표본을 왜곡한 여론조사. 예.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빨리 끝나는 걸 우선하자. 예. 그게 하나가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633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안에 1심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 이거는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탄핵 이전에 애초 후보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당선도 무효된 그런 자이다라는 거를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게 동시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선거 보존 비용 390억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요거부터 먼저 제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1번이고. 국민의힘이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거 아주 재미 1번이고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100%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선거 비용 잠깐만요. 하나씩 하죠. 네. 시간이 걸리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은 뭐를 1번으로 삼으시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특검법에만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도 모두 김건희 연결이 있을 수 있어서 모두가 김건희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검이 그리고 지금 그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굉장히 명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녹취록도 다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지금 명태균 건진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도 같이 추가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가장 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지금 서울고검에서 항고돼서 재기수사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걸로 신병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빨리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두 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소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이미 수사가 다 돼 있으니까 신변 처리가 가장 빠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1번으로. 네네. 1번의 이유가 각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판사 출신 특검을 선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기록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건은 상당히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판사 출신을 한 판사 이유가 출신이 기록 검토를 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거 기록 검토하는 데는 판사가 훨씬 더. 그럼요. 그래요? 그다음에 공소장 만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저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요? 그 아마 판사 출신 특검이 네. 그런 부분 공범들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혐의를 잘 들어갈 것이다. 실체 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그런데 있군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또 4개월도 남았지만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또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에서 수사는 공소시효가 조금 10년으로 또 예외 규정이 있긴 하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약간 법 해석의 여지는 좀 오케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공소시효 때문에 빨리 하자.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에 주는 타격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의원님 1번 픽이고 그리고 우리 박원정 의원님은 수사 다 돼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게 제일 빠른 신병 처리가 가능할 사실은 것이다. 명태균도 거의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2월부터 김건희 소환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수사가 다 끝났으니까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신병 처리 빨리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2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저는 뭐 BP 패밀리 이정호 씨 예, 예. 관련된 뭐 삼부토건, 최혜병,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걸 두 번째로 좀 보고 같은 사람들이 묶이는 거. 예. 예. 그 이정호가 중심이 돼갖고 예. 가진 로비를 대통령실에다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거고 친소 관계를 봤을 때는 완전 이정호의 BP 패밀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정호 씨와 그 주변을 캐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쭈루룩 다 딸려 나올 것 같습니다. 삼부 토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최혜병, 최혜병 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인천 마약 세관, 인천 사업이요. 마약 건에도 이정호 씨 이름이 턱 튀어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패밀리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관여된 사건들 묶어서 하자.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르는 주가 조작이나 네. 그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죠? 그거 헐값에 인수한 거 예. 그런 것들도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으면 다 별개 사건처럼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패밀리 사건으로 네. 그들이 패밀리라고 부르는 패밀리 사건으로 묶으면 한 줄기를 묶일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일리 있네요. 자, 박원정 의원님은요? 저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하고 명태균 수사 거의 다 끝난 걸로 네. 신병 처리를 하고 해놓고, 나서는 네. 지금 이제 또 거의 다 그 뭐 사실은 정리가 된 것들이 뭐냐 하면은 남부에서 하고 있는 네. 건진 관련해서 수사가 좀 필요하고 파넬백 등등. 뭐 그 가방 관련해서는 통일교 간부 뭐 이런 쪽으로 네. 거의 다 좀 청탁 관련해서 진술도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났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알선 수재라든가 그 다음에 뇌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안은 캄보디아 그 ODA 자금하고도 연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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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그 홍사훈 기자가 여기 관심이 많은데 캄보디아만 왜 ODA 자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느냐. 원래 통일교가 하려고 했던 사업 부도를 듣고 통일교를 나중에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거든요. 네네. 당시 덩어리가 크죠. 예결위에서도 왜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되고 근거가 뭔지 밝히라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캄보디아만 몇 배씩 이 ODA 자금이 늘어났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돈의 일부는 아예 그 영수증 없이 처리가 되는 말하자면 특활비처럼 네네. 현지에서 인출만 하면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게 명태균 도이치모터스로 김건희 구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요 사건은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구속이 가능한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물로 구성이 가능하고 뇌물.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수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어제 경향에서 나온 보도인데 그 처음에 디올백 등장하고 나서 김건희 시장이 디올이구나 해가지고 온갖 곳에서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들어왔다. 이런 거 그 생일날은 뭐 도배가 될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는 윤핵관 부인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윤핵관 부인 누군지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데 저런 거 다 뇌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청탁금지법에는 당연히 해당할 것 같고요. 그게 액수에
그 명품이라고 하니까 그 윤핵관이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면은 당연히 뇌물 부정 뭐 가능할 거 대가성 이런 것들은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 만날 때 디올백을 이제 네.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다들 대기조들이 쭉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보기로는 예, 예. 국회 저기 그 코바나 대통령실에서는 콘텐츠,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어요. 아프로비스타치아에, 예. 부인했는데 아니 뭐 그 찍힌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대기자들이 딱 서 있는 그 대기자들이 이제 청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뭐 확인이 안 도저히 됐어요, 그렇게 보일 수 없는 분들이 앉아 있었고 역시 이제 선물 꾸러미를 갖다가 갖고 뭔가 들고 있었죠. 예. 예. 그런 영상들이 쭈루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금방 수사가 될 것이고 뭐 박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청탁금지법은 100% 되고요. 그다음에 뇌물까지는 좀 더 파헤쳐 봐야 되겠죠. 예.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네 듣고 있습니다. 시간 네. 내에 도착하시기 어렵습니까? 속도를 내서 가는데 저희는 8시로 알고 이동하고 있어가지고 8시를 알고 계셨다. 예. 예. 전화 끊겠습니다. 8시까지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자, 예. 그러면 우리 두 분이 뭘 했냐면은 본인 생각엔 한강하는 1번 사건과 2번 사건을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네. 생각 방송 들으셨어요 혹시? 들었어요. 그럼 예. 본인 생각 1번은 뭡니까? 뭐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전 다른 사건을 좀 얘기하면은 네. 최근에 한겨레에서 취재를 했던데 그 명태균 씨 통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굴지의 기업 로비했었던 것 같은 의혹 보도를 아주 자세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왜냐면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수도 단위던데. 창원 산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우조선 뭐, 파업할 때? 아니요. 그 고속철도 관련돼서요. 고속철이요? 이건 내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헤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외교력도 동원이 됐고. 예. 명태균 씨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권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네요. 예, 실제로 그 한겨레에서 이제 파악한 의혹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외교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도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오르고 기업 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철저히 좀 파헤쳐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의원님 도착 시간이 여기 두 분 시간 끝날 때쯤이면 그 다음 코너에 그냥 묻어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구석 자리에서 묻어가시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묻어갈게요 다음 코너에. 예. 묻어갈게요. 전화 안 네. 들고 계세요. 뭐 합니까? 네. 차 안인데. 네네. 자, 네. 자 김승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판사의 눈으로 보기에 다음 사건은 이거다. 요거는 아직 알려지진 않은 건데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그 신미르재단 사건. 신미르재단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똑같은 구도로. 구도가를 갖고 있는 김혜성 씨라고 왜 예금 잔고 위조할 때 예예예. 도움을 줬던 그 김혜성 씨. 예예. 그다음에 김건희 씨하고 같이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예. 근데 그 사람이 세운 회사에다가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또 공공기관이 거기다가 5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그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뉴스타파 보도인데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의 복사판이다. 그 최은순 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최은순 씨와도 관련. 김건희 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네. 그 수백억 그 뭡니까 잔고 조작할 때 그분이 네네. 했죠. 김혜성 씨가 했죠. 예, 그분이 했고 그리고 나서 은행 쪽에서 해고하기는커녕 그 사람과 일을 하죠. 계속 일을 합니다. 자기 은행 잔고를 조작했는데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저축은행 수사할 때 신한저축은행 비리를 아주 가볍게 묻어주는데 그 직후에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든요. 대출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예. 본인이 사업을 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억 받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대장동 사건 자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묻어준 거는 윤석열 검사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냈다고 하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특수직무유기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지금은 지났을란가요?
저희가 처음 외칠 때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예. 저축은행. 감정적으로는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신한저축은행 거는 진짜 특이한 관계입니다. 네네네. 예, 이 저축은행에 최은순 씨가 항상 대출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은행 그 아버지 때 네네. 하고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버지 때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어. 근데 그 사건 때 윤석열 검사가 무마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네. 요 사건의 핵심은 김혜성 씨. 김혜성 씨 주변을 털면 그동안 그 최은수 씨라든가 김진우 씨죠. 그 아들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가 아, 쭉쭉 나올 겁니다. 축제 과정. 예. 그것도 무척 의심스럽죠. 관련된 예, 회사들이 한 5-6개 되거든요. 예. 서로 대표이사 막 바꿔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저희 주소지가 똑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꼭 파헤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네 보니까. 잘 알고 계셔. 예, 아니 뭐 그때 현안대응 TF에서 작년 대선 때 계속 이거 갖고 고소고발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자, 우리 워낙 의혹이 많고 진짜 많아요. 네, 김건희 특검법은 그래서 저는 특검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1번 김건희를 구속할 수 있는 범죄들, 그걸 먼저 2번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범죄들, 하고. 3번이 뭐냐 하면은 김건희 패밀리들이 있어요. 패밀리들. 코바나 컨텐츠 관련한 대통령실 관련한 그 나아가서 뭐 그 처가 윤석열 처가 이 네.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 김건희 패밀리들에 대한 수사 이종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 단계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건희 씨 본인을 빨리 구속하고. 이신 구속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패밀리로 확대돼가는 거기에는 저는 뭐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은 최병 특검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연결돼 있을 있을 것 것이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3특검 간의 뭐 어떤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나중에 그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되면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의사결정에 듭니다.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의 의사결정에. 네. 그 저는 그 대목에서 꼭 저도 하나 껴놓자면 김건희 씨가 왜 마포대교 가가지고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예, 예. 마포대교에서 경찰들 뒤로 하고 손짓하면서 지시하는 사진. 예. 그 사진 처음 나왔을 때도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사진 처음 나왔을 때도 저 사진 진짜 이상하다. 저건 김건희 씨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그때도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저게 힐러리와 김건희 합성해가지고 힐건희 프로젝트라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차기 이야기는 제가 정권 초부터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냥 뭐 팬클럽에서 꿈 같은 얘기 하는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점점점 구체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계엄하기 전이에요. 근데 계엄하고 나서도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때 제가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계엄의 동기 중에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절대 안 되지. 계엄의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에게 차기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건 내란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는 보도를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도 가동을 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내란 수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건 대단한데요. 저는 김건희 씨가 거기까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관여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공무원이 주변에 말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계엄만은 난 몰라. 몇 개월에 걸친 준비를 자기 그것만 몰랐어.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내란 특검에 구멍이 지금 있는 게 하나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네. 그것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는 관련이 없는가 맞아요. 이런 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기획과 관련해서 김건희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어떤 게 다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들거든요. 암흑이에요, 암흑. 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은 우리 조은석 특검을 임명해서 완전히 주변을 샅샅이 다 수사를 해라. 그런 취지가 좀 보입니다. 예. 지금 박주민 의원 도착하긴 했는데 인사는 하고 가시라고 네, 네. 잠깐 모시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코너에 뜯어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도착하셨으면 들어오시라고. 그 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특검보 선정과 관련해서 특검보. 예. 그 일단은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또 그 법원장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특검보는 또 이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 경험이 많은 그 검사 출신으로 좀 물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뭐 그 심재철 검사장이나 이런 그 특수수사나 뭐 이런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조금 특검보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서지현 전 검사 같은 서지현 경우에도 검사.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출신이죠. 약간 그 윤석열 검사에 대한 반윤 그 어쨌든 그 수사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수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판사 입장에서 또 보실 수도 있지만 수사와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파견 검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 차관 인선이 안 돼서 법무부에서 파견 검사를 결정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는 이제 파견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아마 각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40명을 보낼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그 부장 검사는 아주 잘했던 초기 수사팀은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했던 이런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진과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의 수사팀이 들어가선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장이 찐윤 검사장이고 그리고 거기 그 남부지검장이 하는 이 건진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언론에 그냥 흘리기만 하는 수사를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남부의 그 검사 수사팀이 파견 들어가서는 수사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좀 보안의 문제도 있고 찐윤 검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남부 검사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또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또 약간의 또 뭐 어떤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견 검사에 대한 인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사실은 이제 실무팀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거지만 특검보 실무 그렇습니다. 검사들. 그래서 특검보를 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견 검사들을 인선하실 때 각 수사를 했던 검사들 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부장 사장은 수사 의지가 있었는데 실무팀이 수사 의지가 또 없었다는 얘기도 또 들렸고 그런데 또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검사들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 뭐 하여튼 굉장히 그 결이 좀 달랐어요 수사팀이. 그래서 아무나 팀 파견을 받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누구를 파견할지 누구를 파견받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조은석 생각이 특검 듭니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할 텐데 걱정은 민중기 특검이 검찰 내부에 지금 박원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속사정을 자세히 알까 특검보를 좀 그런 생각이 좀 임시로 해주시는 건 어때요? 당적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네. 박원정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남부 검사장이 신모 검사장 말씀하신 신모 검사장 신모 맞습니다. 검사장? 예. 거긴 절대 안 됩니다. 검사장인데 신무 검사장이라면 다 알죠. 뭐. 네.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거기 사위 네. 마치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듯이 말하면 어떡해. 네, 저축은행 사위고 저희가 법사위에서 국감할 때 굉장히 반발했던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 엄청 반발했어요. 아니 난 얘가 왜 이러나 할 얘가 정도로. 왜 이러나. 굉장히 완전 찐윤이 돼갖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반발하던데 걔는 시키면 안 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형사 3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 윤석열 그러니까 형사 3부는 뭐 시경을 지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검사장의 돌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찐윤이다. 원조 찐윤이다. 그래서 남부에서 지금 하는 건진 수사에서 뭐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뭐 그렇죠. 건진 뭐할 수사를 것처럼 했는데.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저는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건진 수사팀을 파견 받으시는 거는 그 밑에 아주 밑에 어린 검사
검사들은 파견 받으셔도 되지만 이게 특검이 고검장급이기 때문에 특검보는 검사장급이 가능하고 밑에도 뭐 검찰에서 검사장급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남부의 이 부장 검사 이상 그 지휘부가 파견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김건희 생각입니다. 특검께서는 가끔 박원정 의원한테 전화를 네, 컨설팅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 괜찮아요? 네. 어? 그런 괜찮잖아요. 물어보는 건. 아, 그럼요. 파견 검사 40명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하죠. 그 네, 사람들 결국 그렇습니다. 수사할 건데. 실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자, 박주민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뭐라도 역할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마디 했잖아요. 남부지검 신무검사면 다 알 수 있다. 민준기 특검은 이 연로들 얘기를 잘 중에 들어야 된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꼭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태균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까 한겨레 그 기사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한테 그 회사의 임원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낸 게 나왔어요. 그 사건 네, 맞아.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수조 원 단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 아니 근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보내지 아무 역할도 안 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보냅니까 문자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감사하면 부분, 뽀찌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과 이 대기업 간의 로비 또 유착 이런 부분에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진 의원님 얼굴 살도 좀 오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네. 남부로 보냈는데 이 남부에서 다시 또 금감원으로인가요?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서 조사했던 그 조사팀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 그 조사팀도 좀 한번 받아 보실 필요도 있다. 어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를 테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아이디어 박원정 의원 같은 분한테 네, 네.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저희 전화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근데 기다려.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하면서 또 김건희 씨 싹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놓고 빼긴 보냈잖아요. 했지만 전체적인 그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김건희도 포함해서 수사하라는 걸로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드러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남부에서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김건희 씨만 빼고 수사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씨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사 초기 조사했던 주가 조작 조사했던 그 조사팀에도 한번 특검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우리 박원정 의원님 얼굴 너무 좋아하셨고 우리 박주민 의원도 머리가 잘 자라고 있고 머리는 더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김승원 의원님도 요새 얼굴 표정이 너무 목소리가 왜 좋으시고. 갑자기 쉬었나? 저는 긴장이 좀 풀어졌는가 몸살이 와갖고요. 이제 좀 몸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얼굴 대선 좋아. 끝나고 좀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몸살 감기가 와서 몸이 좀 찌뿌둥한데요. 그래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아침에 이게- 일어나서 출근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특검보가 4명인데 한 분이 여기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네. 한 분이 이정호 BP 패밀리 파고 네. 한 분이 명태균 건진법사 파고 한 분이 21g 네. 대표 김태형 씨 관련된 요거 파고 한 분이 김혜성 씨 저축은행 관련된 거 파고 이렇게 딱 그리고 역할을 꼭 나눠서 내란 관련도 파야 됩니다. 내랑 관련 김건희 씨가 내란 관련 모른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예, 추정 예, 예. 강력히 아니 추정하기 그 때문에 검찰 누구죠? 조봉식인가 조봉환인가 그분하고 얘기한 게 조병로 조병록이가 네. 아니 그 내란 관련해서 굉장히 김봉식. 지극히 김봉식 네.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란의 이유에 그렇죠. 관련. 예, 예.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극히 사적이지. 오늘 들어보니까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쭉 진행이 됐.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도 이 내란의 목적에 저는 예, 예. 상당히 중요하게 있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권력에서 내려오면 수사받고 감옥 갈 거는 자명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걸 피할 방법이 개헌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 할 사람으로는 네. 부인 본인이 스스로 그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와, 그럼 저희가 아무튼 김건희 씨가 수렴 청정하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면 뭐 당나라 때 측천무부가 되는 거네요. 직접 하는 거죠. 네, 저는 자기가 그런 직접, 구상을 황자가 한것 돼서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다루지 않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다루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에서 그 내란에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씨 특검에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비잖아요. 그러지 말고 둘 다 해야 된다.
내란의 동기를 내란 가질 때. 특검이 지금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준비 기간에도 가능하다는 게 법 규정에 들어가 있지만 아.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김용현 등등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곧 풀려날 이거 가능성이 어떻게 막을 있어요. 수 있는 건 검찰이 추가 그래서 기소하는 검찰이 수밖에 추가로 구속하거나 네. 추가 기소해서 지기현 판사가 구속해야 되는데 그 특검이 지금 막 빨리 가동해서 준비 기간이라도 막 뭐 하나 더 김용현은 뭐 더 추가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해서 구속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네. 특검이 지금 출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윤석열 구속도 그렇지만 재구속도 그렇고 김용현 풀려난 김용현 노상원 등 지기현 판사가 풀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풀어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속 그러면 얘기 벌써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이 재판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면은 구속해야 된다. 이 내란과 관련한 이 재구속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기현 판사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기피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박세현 고검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기현이 형사소송법 위반해서 구속을 취소시켰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네,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형사소송법이 기피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기현 판사 기피 그리고 지금 김영훈, 노상원 등 주요 임명 관계자들 네.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 막기 위해서 기소해야죠. 추가 기소해야 되잖아요. 추가로 구속하거나 기소하거나 해야 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6월 26일 날에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이라면 일단 하여튼 빨리 사무실 해가지고 일주일 내로라도 막 빨리 조사해가지고 뭘 구속하거나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 이걸 구속을 풀어준다는 건 윤석열도 풀어주고 김용현, 노상현 둘이 등등 만날 거 아니야 이제. 다 풀어주게 되면 이게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지금 내란 특검 내란 주요 그것이 사범들 수개부터 주요 사범들이 다 나오는 거 네, 아니에요? 발등에 불어 떨어진 불입니다. 예. 자, 법원의 책임이 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희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사안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해요?를 민변 출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한 분씩 모셔가지고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시간 좀 되시죠 이제? 네, 있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